XG500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XG5000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S에서 제공하는 PADT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장점인 거죠. 장점인데 1번이 멀티 PLC, 멀티 프로그램. 하나의 PLC,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대의 PLC를 관리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MP라고도 합니다. MP. 멀티 PLC, 멀티 프로그램. 그래서 MP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드래그 앤 드롭. 요즘 윈도우 프로그램이 그렇죠. 마우스로 찍어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사용자 단축키. 여러분들이 이제 단축키를 가지고 지금은 마우스로 하시지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단축키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메시지 창. 이제 지금은 많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막 짜기 시작하면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 창이 막 나옵니다. 그런 메시지 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검사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편리한 변수 설명문 편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셀을 이용해서 편집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변수라는 것, 설명문이라는 건 지금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아직 배우질 않았어요. 이건 이제 한번 배우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편집하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엑셀. 그 다음에 편리한 프로그램 편집 기능. 제한 없는 언두 리두 기능, 셀 단위, 블록 단위 편집, 화면 분할, 찾기 바꾸기, 뭐 블록 마스크, 북마크. 이런 거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한 번씩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이 다양한 모니터 기능. 변수 모니터, 디바이스 모니터, 시스템 모니터, 트렌드 모니터, 특수 모듈 모니터. 아주 다양한 모니터 기능. 이건 왜 있느냐? 디버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디버깅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니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사용자 이벤트, 그 다음에 모듈 교환 마법사. 뭐 이렇게 우리가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기에 좋다는 기능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G5000을 이제 다 공부하려면 또 XG5000만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명령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그때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XG5000으로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몇 줄 작성했죠.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배운 것 중에 입출력 번호 할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입출력 번호 할당. 지금 우리가 PLC가 이렇게 있으면 전원 모듈, 여기 CPU 모듈, 여기 입력 32점, 출력 32점이 있으면 자 여기에 자 여기 각각의 입력 출력에 번호를 할당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네, 첫 번째가 뭐죠? 가변식. 두 번째가 고정식.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이 PLC는 XGK PLC죠. XGK PLC는 가변식, 고정식 다 된다고 했죠. 다 돼. 한 가지 고정식만 되는 게 무슨 모델이었죠? XGB. XGB는 고정식만 된다 했어요. 그럼 XGK는 가변식도 되고 고정식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한 것은 가변식이었어요? 고정식이었어요? 자, 여기에 스위치가 들어가면 여기에 P0고 여기 출력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얘는 P 우리가 20번부터 했죠. 번호를. 그러면 이거는 가변식이다. 가변식. 고정식은 한 모듈당 64점씩 할당하는 게 고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정식으로 안 하고 가변식으로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이 지금 프로그램 할 때 가변식으로 하겠다고 설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했는데 가변식이 됐어요. 그냥 했는데 가변식이 됐죠. 그죠? 그러면 그게 왜 가변식이 됐을까? 왜? 그거는 우리가 여기 PLC에는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 PLC에는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 PLC가 움직이기 위한 기본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파라미터, 설정 파라미터. 그럼 이 파라미터는 뭘 하는 거냐? 이 PLC를 운전하기 위한 운전 설정 값이 들어가는 게 파라미터야. 근데 우리가 지금 파라미터는 설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파라미터는 설정을 안 했어. 왜? 파라미터에는 기본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본값. 기본값이 먼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안 해도 그 값이 운전이 된 거야. 그러면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측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 여기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파라미터가 있고 IO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기본 파라미터는 이미 초기 값이 들어가 있다. 초기 값. 근데 IO 파라미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IO 파라미터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기본 값은 초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 값부터 한번 볼까요? 기본 값. 자, 기본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기본 파라미터. 여러분들 교재에 기본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는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08페이지. 108페이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기본 파라미터 있어요. 자, 기본 파라미터를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파라미터 설정 창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 고정 기본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안 해도 운전이 됐던 거죠. 그 중에서 요 IO 점수 할당하는 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IO 슬롯 고정 점수 할당 이런 게 있죠. 64점. 자, 여기에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죠.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기본값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고정 방식으로 점수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고정 점수로. 근데 초기 값이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변식으로 번호를 매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거는 가변식을 많이 쓴다고 했죠. 가변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초기 값이 가변식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어저께 워치독 타이머라는 거 했는데 기억나나요? 워치독 타이머. 우리 시간을 재는 거 있었다고 했죠. 시간 재는데 워치독 타이머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 에러를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에러. 워치독 타이머 에러. 그게 기준 시간이 500ms라고 했잖아요. 그죠? 500ms. 교재에는 50ms로 나와서 수정했었죠. 어저께. 그게 왜 500m냐? 여기에 초기 값이 500m로 돼 있어서 그래요. 500m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표준 입력 필터 그래가지고 3ms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표준 입력 필터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거는 적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네요. 여러 개 중에서. 이게 무슨 뜻이죠? 입력 필터. 표준 입력 필터야. 필터가 뭐 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죠. 근데 어디를? 입력 모듈. 입력 모듈에 여기에 이제 입력 모듈에 이렇게 단자배가 있으면 여기 입력 모듈에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스위치가 온오프가 되겠죠? 이렇게 온오프가.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입력 모듈에서 들어오는 이 스위치의 온되는 이 시간이 3ms 이상인 것만 입력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표준 입력 필터가 3m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입력에서 들어오는 이 입력 값의 이 값이
요 시간이 3ms 이상인 것만 입력으로 받아주겠다 이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짧게 들어오면 이거 입력으로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3ms보다 작으면 입력으로 안 받겠다. 이런 걸 왜 하죠? 왜 이런 걸 할까요? 하는 이유가 잘못 눌렀을 때 이 3ms는 살짝이야. 이게 3ms는 우리 사람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잘못 눌러도 이게 10ms, 20ms, 30ms 막 그래요. 3ms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자, 현장에 가시면 여기는 지금 아주 깨끗한 환경이잖아요. 현장은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 PLC가 돌아가는 환경은 아주 노이즈가 많다. 노이즈라고 그러죠, 그걸. 노이즈. 우리가 소리만 큰 게 노이즈가 아니고 전기 노이즈가 있어요. 전기 노이즈. 자, 여기 요 위치를 스코프로 재보면 스위치가 안 들어오면 여기여야 되죠. 근데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 신호가. 막 이래. 지글지글해 막. 아무것도 스위치도 안 눌렀는데 이게 노이즈야, 노이즈. 거기 가면 인버터도 돌고 뭐 모터도 돌고 막 되게 그렇게 달도잖아요, 전기가. 그러면 여기에 스위치가 안 들어와 있어도 막 이런 노이즈가 돼요. 근데 노이즈가 만약에 이렇게 크게 뜨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는 스위치도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 노이즈 때문에 입력 스위치가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오동작을 하겠죠? 입력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노이즈가 들어온 거예요, 노이즈. 그래서 저런 노이즈가 많은 쪽에서는 이런 필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이즈가 많을 때는 필터를 길게 해야 되겠죠, 더 길게 해서 저런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노이즈가 심한 곳에서는 얘를 늘려놔야 돼. 그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때에 쓰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기본 파라미터에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원 가보면 디바이스 영역 설정, 에러 동작 설정, 모드 버스 설정 동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초기 값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파라미터는 초기 값을 정하지 않아도 벌써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O 파라미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IO 파라미터. 자, IO 파라미터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죠? 그래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데 동작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 IO 파라미터가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게 입력 모듈, 출력 모듈도 이 출력 모듈이 모듈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 출력 DIDO죠. DIDO. 이 DIDO는 얘네들은 파라미터라는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IO 파라미터를 설정 안 해도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꽂는 모듈 중에 DIDO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날로그를 받는 게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AI, AO 모듈이 있다고 그랬죠. AI 특수 모듈 또는 통신 모듈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특수 모듈, 통신 모듈이 여기에 꽂히면은 그때는 반드시 IO 파라미터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지금 IO 특수 모듈을 하나도 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IO 파라미터를 안 해도 동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작이 된 거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입력이라든지 뭐 다른 통신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쓰면은 그때는 IO 파라미터를 설정하셔야 돼. 그럼 IO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필요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CPU 바로 오른쪽이 0번 슬롯이라고 했죠. 0번 슬롯. 자, 여기에 지금 모듈을 여기다가 이제 설정하려면 요 밑으로 내려오면 요 모듈 바로 밑에 여기 0번 슬롯 여기 검은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요 부분 클릭하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르시고, 자, 그럼 여기 모듈 리스트가 나오죠. 우리는 디지털 모듈 리스트니까 이 디지털 모듈 왼쪽에 10자를 눌러서 또 펼쳐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입력 모듈이 첫 번째 꽂혀 있으니까 입력 모듈에 10자를 또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입력 모듈 32점짜리니까 여기서 32점 입력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세 번째 모듈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모양이 올라갔나요?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네모 칸으로 뭐가 나오죠? 자, 이 네모 칸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디바이스 이름이 나오죠? P0, P1, P2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게 입력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 번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마우스가 이제 두 번째 모듈로 가죠. 여기도 똑같이 이제 여기 모듈 칸을 클릭, 활성화 시키시고, 자,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또 디지털 노즐 리스트를 펼쳐주시고, 이번에는 출력 모듈을 펼쳐주세요. 출력 모듈. 자, 우리가 두 번째에 있는 모듈이 트란지스타 출력 32점이에요. 트란지스타 출력 32점. 그러면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에서 다섯 번째. 트란지스타 출력 32점. 자, 얘를 더블 클릭 하시면 요번에는 출력 모듈이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첫 번째 번호가 P20번으로 나오죠. P20번. 그래서 이게 지금 가변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변식으로. 자, 제가 한번 얘를 고정식으로 한번 저만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얘가 P20번이 아니라 P40번이 돼야 되겠죠. 고정식이면. 자,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 파라미터에서 자, 여기 IO 슬롯 고정 점수 할당을 제가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얘가 고정식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40번이 됐죠. 출력이 이제부터 40번으로 해야지만 출력이 나가. 이게 고정식이에요. 지금 번호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정식, 가변식을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가변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여기 파라미터에서 제가 다시 원상복귀를 하겠습니다. 이걸 지워버리면 다시 얘가 P20번으로 원상복귀돼요. 가변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머지 슬롯들을 다 채워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만약에 하면은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아예 안 해야 돼. 그래야지 에러가 안 나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두 개만 했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만 하고 내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쓰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쓰기. 자, 아까는 IO 파라미터를 안 한 상태에서 쓴 거고 요번에는 IO 파라미터를 두 개를 설정하고 쓰는 거예요. 자, 쓰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확인. 예스. 이거 써지네요. 써지네요. 여러분들도 써지나요? 네, 써지네요. 이게 XG 5000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에러가 났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근데 지금은 XGK에서는 비교를 안 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에러가 나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싫어했어요, 이거를. 근데 그걸 바꿨네. 그래서 바뀐 거는 제가 몰랐는데 IO 파라미터를 다 완성을 안 하면은 에러가 났었어요. 지금까지는 IO 파라미터 에러라고. 근데 에러가 안 나네요. 다행이네요. 자, 이거를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PLC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집에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PLC가 없을 수도 있죠. 지금은 여기 PLC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PLC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PLC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내가 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돌려볼 수가 없잖아요. PLC가 없으니까.
자, 그럴 때 하는 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PLC가 없이 컴퓨터에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거죠.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LC가 없는 거예요. PLC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에 가셔가지고 접속 끊기를 하셔야 돼요. 접속 끊기. 접속 끊기. 접속을 끊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오프라인으로 바뀌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연결은 돼 있지만 PLC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요게 이제 PLC가 없는 거야. 자, PLC가 없는데 내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 내가 컴퓨터에서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여기 도구 중에, 메뉴 중에서요. 도구라는 거 한번 가볼까요? 도구. 도구라는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네 번째 가시면 시뮬레이터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시작.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시뮬레이터 시작. 그러면 얘가 쓰기 똑같은 게 나오죠. 지금 우리 PLC 없잖아요, 그죠? 그럼 PLC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요 컴퓨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안에 가상의 PLC가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자, 확인하면 써집니다, 실제로. 진짜로 쓰고요. 다 쓴 다음에 쓰기를 완료했다 그러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런 상태로 가고 모니터 상태까지 가죠. 여기 지금 PLC가 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요 P0를 눌러봐가지고 요 P20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요게 아까 우리 PLC가 있는 모니터 화면하고 똑같네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요게 있어요. 요거 있나요? 네. 요게 있어요. 요 표시가 있으면 요게 시뮬레이션 화면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요게 없으면 컴퓨터가 있는 화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요 화면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시뮬레이션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내가 P0를 눌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는 여기 우리 키트에서 P0를 눌러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P0를 누를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하는 게, 자, 모니터 한번 가볼까요? 모니터에 조금 내려오시면 시스템 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 있어요? 자, 얘를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시스템 모니터. 한번 선택해보세요. 저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나요? 네. 이런 그림이 나는데 이거 아까 IO 파라미터에서 한 거죠? IO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죠? IO 파라미터에서 얘를 설정 안 하면 이 그림이 안 나와요. 시뮬레이션 할 때.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IO 파라미터에 이거를 설정하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P0를 누르고 싶어요. 그럼 P0가 어디로 했어요? 자, 요거였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P0. 자, 얘를 마우스로 누르시면 돼요. 얘를 마우스로 눌러줘요. 그러면 눌러지나요? 네, 눌러지면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아까 스위치 누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TV가 켜졌어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꺼져도 테레비가 켜진 채 유지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요 P20은 어디에요?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P20에. 출력 쪽에 동그란 거 빨간 불 들어왔나요? 요게 출력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끄고 싶으면 P0를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겠죠?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입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요 IO 파라미터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죠. 그래서 IO 파라미터를 해야지만 우리가 시뮬레이터에서 요 IO를 우리가 클릭해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잘 되네요. 그죠? 한번 누르면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아주 잘 짜진 프로그램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려볼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시뮬레이터라고. 자,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빠져나와야죠. 그런 거는 다시 도구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시뮬레이터 시작했던 거에 가보면 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선택하면 이제 얘가 빠져나옵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터.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가셔가지고 이 시뮬레이터 잘 이용하시면은 PLC가 없어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XG5000을 좀 잠깐 봤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하면서 또 XG5000을 보시기로 하고 이제는 교재 어디로 보냐 119페이지 119페이지 XK 명령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제가 명령어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본 명령어, 응용 명령어, 한 가지가 특수 명령어가 있다고 했어요. 특수.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기본 명령어는 다 할 거예요. 오늘 내일 해가지고 다 하고 시간이 되면 응용 명령어 중에서 많이 쓰이는 거 그걸 제가 할 거고요. 특수 명령어는 여기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수 명령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나부부 특수 모듈 배울 때 그때 이제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 명령어에는 접점 명령어가 있다. 그래서 접점 명령어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명령이라는 거 있는데 이 결합 명령은 우리 프로그램 언어를 레더가 있고 IL이 있고 SFC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레더에서는 이 결합 명령이 없습니다. 이 결합 명령은 어디에 있는 거냐? IL에만 있는 거야. IL에만. 그래서 우리는 결합 명령은 필요가 없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반전 명령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컨트롤, 그 다음에 출력 명령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순차 호위구선 명령도 있고, 그 다음에 종료 명령, end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처리라는 게 있는데 418에 이 무처리 명령도 레더에서는 없습니다. 이것도 IL에만 있는 명령어예요. IL. 그래서 우리는 안 쓸 거예요. 레더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타이머 명령, 그 다음에 카운터 명령.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 PLC에서는 기본 명령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앞으로 요 기본 명령을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명령어 5장이죠. 5장의 기본 명령어 중에서 제일 먼저 접점 명령어 한번 보겠습니다. 접점 명령어 125페이지. 자, 이제 명령어 그러면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명령어 하면은.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게 요 로드넛 요거는 이제 IL에서 쓰는 명령어 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표시할 거니까 로드라는 뜻은 우리 이제 여기에 모선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요거를 로드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알 필요 없죠? 그냥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IL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A 접점, B 접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 S라는 게 이제 여기 S를 말하는 건데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여기에 디바이스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PMKFL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PMKFL이 우리가 비트 디바이스의 P 영역, M 영역, K 영역, F 영역, L 영역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요 디바이스명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접점 명령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A 접점이 있고 B 접점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A 접점 가운데 P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A 접점 가운데 M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A 접점, B 접점은 다 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나와 있는데 출력 코일도 했었죠. 우리 출력 코일. 자, 우리
여기 A 접점, B 접점 이렇게 있다. 이게 P0, P20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떤 관계죠? P0하고 P20이 P0가 0이면 P20도 0이고 P0가 1이면 P20도 1, 0이면 0.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P를 썼다. P20.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관계냐? P0가 0에서 1로 이렇게 바뀌면 여기 A 접점 가운데 P라는 뜻은 포지티브라는 뜻이거든요. 포지티브, 양이라는 뜻이에요. 플러스라는 뜻이고 이 N은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음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얘가 0에서 1로 바뀌는 요 시점,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라이징 엣지. 요 신호가 발생을 하면 얘가 온이 돼요. 온이 됐다가 오프가 돼요. 이렇게. 얘가 1일 때도 아무 변화가 없고 0일 때도 변화가 없다가 요거를 만나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져.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질 때도 아무 변화가 없어. 얘가 올라갈 때, 요때에 얘가 온이 됐다가 오프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출력 P20이 어떻게 되냐? 얘에 따라서 돼. 얘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얘가 요 변할 때 검출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양변한 검출이라고 그래요. 양변한 검출 입력. 양변한 검출 입력. 그렇게 불러요. 요거를. 요게 양변한 검출 입력. 자, 그러면 요게 n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n. 요게 P0, P20이면 자, n은 네거티브라고 했어요. 그래서 P0가 0에서 1로 바뀔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1에서 0으로 바뀔 때, 요때 홀링 엣지, 요게 발생을 하면 얘가 온 됐다가 오프가 돼요. 그냥. 마찬가지로 0일 때는 변화가 없고 1일 때도 변화가 없다가 0으로 떨어질 때, 요때 얘가 1이 됐다가 0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출력 P20도 마찬가지로 얘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화. 그럼 얘가 1이 됐다가 0이 되는 요 시점, 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한 스캔 타임이야. 한 스캔 타임. 한 스캔 타임. 우리 어저께 한 스캔 타임이 수에서 수십 미리세크라고 했어요. 수에서 수십 미리세크 걸린다. 자, 그럼 우리 한 스캔 타임이 얼마인지 제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모니터를 해보면은, 자, 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가 돌고 있는 거죠. 이게 스캔 타임이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 진단에 PLC 정보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PLC 정보. 여기 가면은, 두 번째, CPU 말고 여기 성능을 눌러보면, 여기에 스캔 타임 이렇게 나와요. 자, 제게 얼마예요? 2.0, 1.9, 이렇게 막 나오죠. 그죠? 스캔 타임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조금씩 달라. 근데 이게 이제 저는 0.1mm 차이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쟤는 한 2ms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에서 수십 ms. 저는 프로그램이 이게 작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한 100라인, 1000라인 되면 한 2, 3ms, 4mm, 5mm 걸려요. 그래서 이게 만 스텝 막 이렇게 돼봐. 그러면 수십 ms도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없는 시간이에요? 느낄 수 없는 시간이야. 사실은 얘가 이거야, 이거. 이거.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지 순식간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 우리는 느낄 수가 없지만 얘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얘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야. 우리는 못 느낀다. 그런 짧은 시간에 온오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펄스가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지만 0과 1 사이에 요게 라이징 엣지, 1과 0 사이에 폴링 엣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 이제 성명하는 거야. 0일 때, 1일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네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름을 어디다 쓸까? 이 P라는 걸 어디다 쓰느냐? 한번 볼게요. 뭐 이런 데 꼭 쓰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기유지 에러를 했어요. 이렇게. 자, 이건 자기유지 에러를 했다. 자기유지 에러. 자, 이게 P0, 이게 P1, 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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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 이게 자기유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 P0가 1이 됐다가 끊어지면 P1, P20. 여기에서 출력이 나가고 여기서 끊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자기유지죠. 기동 조건, 정지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P0가 이 푸시버튼 스위치야. 이런 푸시버튼 스위치인데, 자, 내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스위치를 눌렀다가 손을 띄면 나와야 되죠. 근데 내가 스위치를 눌렀다가 손을 띄었는데 얘가 고장이 났어. 고장이 붙어버렸어. 붙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위치를 띄면 꺼져야 되는데 얘가 붙은 거죠. 스위치가 붙었어. 자, 붙어도 출력이 나가는 건 마찬가지죠. 출력이 나가는 건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자, 여기서부터 자, 이제 정지 스위치를 눌렀어. 그럼 정지가 되겠죠. 자, 정지 스위치를 다시 원상복귀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1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출력이 나간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내가 예상한 거예요? 못 예상한 거예요? 이거 예상한 게 아니죠. 이거는 사고가 난 거다. 사고. 나는 꺼진 줄 알고 했는데 다시 못하가 확 돌아오는 거야. 이게 사고야, 사고. 이거 스위치가 고장난지를 내가 인식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다. 사고. 자,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다가 P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P0, P1, 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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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P0가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났어도 얘 P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스위치는 붙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신호가 꺼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모터가 돌았어요. 자, 정지 스위치가 들어왔어. 정지하겠죠. 자, 요때 정지 스위치를 내렸을 때 모터가 돌아요, 안 돌아요? 스위치는 붙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안 돌아. 지금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순식간에 온됐다 오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앞만 1이어도 얘가 변화가 없어. 맞나요?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기유지애로, 이게 자기유지애로인 건 알았어. 알았지만 자기유지애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앞으로는 이 기동 조건에 P가 들어가는 게 훨씬 좋겠죠.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잘 쓴 자기유지애로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있는 거 싹 지워버리고요. 자기유지를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P를 넣지 마세요. 먼저 P를 넣지 마시고, P가 없는 것을 한번 이제 동작시켜 보고요. 자, 이 상태. 자, P가 없는 자기유지. 자, 여기서 자, 이제 기동 조건을 온시켰어요. 그런데 붙어버렸어요, 얘가. 이제 P0가 온이 돼 있는 상태야. 자, 그래도 출력은 나가잖아요. 상관이 없어.
자, 이때 이제 정지 스위치를 눌렀어요. 정지까지도 됐어요. 그런데 정지 스위치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순간 모터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 스위치가 온됐다가 반드시 오프가 돼야 되잖아요. 기동 조건이. 네. 얘가 계속 온돼 있으면은 정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정지는 되는데 정지 스위치를 원상복귀하면 다시 동작을 해버리니까 위험한 거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네, 여기다가 P를 집어넣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P가 들어가는 이런 접점은 우리 여기 도구 모음에서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네 번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양변환 검출 접점 이렇게 돼 있어요. 양변환 검출 접점. 네 번째. 자, 요거를 마우스로 찍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요 P0에다가 엎어 씌우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P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자, 여기 양변환 검출 접점이라는 요 접점, 요거를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여기 P0에다가 엎어 씌우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P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쓰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쓰기, 확인. 런 모드, 모니터 시작. 자, 이쪽 P자를 써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기동 조건, 정지 조건. 네. 자기 유지로는 정상적으로 되고요. 자, 이제 기동 조건이 온돼 있는데 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모터가 돌다가 내가 정지를 했어요. 자, 정지하고 정지 스위치를 다시 원상복귀하면 얘가 동작을 안 합니다. 붙어 있어도. 네. 붙어 있어도 이 P라는 동작은 양변환, 요때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0에서 1로 바뀌는 요 시점에서만 동작을 하는 펄스이기 때문에 얘가 ON이 돼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벌써 0으로 간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는 0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펄스가 옵니다. 그럼 얘가 다시 동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꺼졌다가 켜져야 되겠죠. 꺼졌다가 켜져야 돼. 그래야지만 라이징 엣지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기동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야지만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펄스가 탕 튄 거죠. 펄스가 튄 거야. 실제로 여기에는 파란색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파란색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제 생각에는 저 파란색이 없어야 돼. 그죠? 여기에 파란색이 한번 나왔다가 꺼져야 돼. 그죠?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저게 미숙한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기 유지로는 이렇게 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P자를 쓰는 게 훨씬 잘하는 거다. 네. 자, 그럼 얘를 N으로 바꿔볼까요? N으로. 자, 모니터 끄시고. 자, 이번엔 N으로 한번 바꿔보는데, N은 어디 있냐면, 그 옆에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음변환 검출 접점. 아까는 양변환, 이번에는 음변환 검출 접점. 자, 얘를 마우스로 찍으시고, 이 P자에다가 엎어 씌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N자로 바뀝니다. N자. 자, 음변환입니다. 자, 그럼 다시 프로그램 바뀌었으니까 쓰기 하셔야 돼요. 쓰기. 확인. 자, 모니터 시작까지 들어가죠. 자, 얘는 음변환은 아까 양변환하고 반대예요. 스위치가 1로 되면은 동작을 안 해요. 1로 될 때는 동작을 안 해요. 자, ON 하면은 동작을 안 해요. 아직 펄스가 안 나가. 얘는 언제 나가냐?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펄스가 튄다 그랬어요.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지금 펄스가 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동작하다가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정지. ON 할 때는 펄스 변화가 없고요.
은변한 검출이니까 0으로 떨어질 때 펄스가 튄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게 음변한 검출, 양변한 검출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한번 봤는데요. 자, 입력은 요게 다예요. 그래서 입력은 A 접점, B 접점, 양변한 접점, 음변한 접점. 요게 입력은 다예요. 그래서 입력은 요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교재 13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8. 제가 지금 교재 순서대로 하면 이게 입출력이 같이 안 있어서 좀 교재를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자, 출력도 있는데요. 출력도 우리가 일반 출력이 있고요. 출력에도 반전 출력이 있어요. 반전 출력. 출력에도 P 출력이 있고요. 출력에도 N 출력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있어. 입력하고 똑같이 출력도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게 P0, 요게 P20이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P0하고 P20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P0가 0이면 P20은 뭐예요? 반전은. 반전한 뜻이니까 1이란 뜻이에요, 1. 그럼 P0가 1이 되면 얘는 0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1이면은 0이면 다시 1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반전이니까. 반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비접점은 앞에 비접점이 든 거하고 뒤에 비접점이 P0가 0이면 P20은 1이죠?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죠? 앞에다 비접점을 하거나 뒤에다가 비접점을 하거나 똑같은데 근데 왜 굳이 뒤에 비접점 이런 게 또 왜 나왔을까? 이런 거를 왜 했을까? 자,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있을 때는 똑같아. 입력도 하나, 출력도 하나.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입력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그러고 나서 반전.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이 전체가 0이냐? 0이면은 1로 가라. 이런 뜻이죠. 이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있을 때는 똑같지만 입력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반전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반전 명령은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반대로 느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자동 운전 스위치야, 자동. 이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 운전이라는 뜻이야. MC. M20.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어.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기 스위치가 있는 거죠? 여기 스위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자동 운전 스위치야. 자동운전 스위치. 자, 이 스위치를 열어놨어. 이렇게 열어놓으면 무슨 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얘가 0이면은 얘가 1이라는 뜻이죠.
얘가 0이면은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잖아. 얘는 0이고. 그러면 얘가 1이면 얘가 1이니까 그때는 수동운전을 해라 이런 뜻이죠. 수동운전. 그럼 이 스위치를 닫으면은 그때는 얘가 1이 되니까 얘는 1이 되고 그때는 얘는 1이 되고 얘는 반대니까 0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는 자동운전을 해라 이런 뜻이죠. 자동운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짤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령어를 배우면은 프로그램이 딱 정형화돼가지고 나와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명령어 몇 개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로직 문제를 하나 내요. 로직 문제를 하나 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제 돌려봐. 돌려보면 그 설비가 이제 다 제대로 동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5분의 프로그램이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프로그램은. 동작은 똑같이 했는데 프로그램은 똑같지가 않아. 절대. 왜? 프로그램은 너무 여러 가지로 짤 수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은.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울 때마다 똑같이 배우더라도 그거를 소화하는 본인들은 다 자기 본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거를 만들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반전 명령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 명령의 P하고 N은 뭐냐? 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P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P0, P20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러면 P0가 0에서 1로 바뀌면 출력 P20은 얘는 똑같아요. 여기서 얘가 입력이 0에서 1로 바뀔 때 온됐다가 오프되는 건 똑같아요. 1일 때 변화 없고요. 0 떨어질 때 변화 없고 1로 올라갈 때 이때 온됐다가 오프돼. 똑같아. 그럼 아까 거랑 똑같네요. 그죠? 얘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얘도 있고 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력이 하나, 출력이 하나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입력이 여러 개. 그럴 때 P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0에서 1로 올라갈 때 그런 뜻이다. 전체가 0에서 1로 올라갈 때 그때 펄스가 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N은 뭐예요? 그럼 N은 N. 여기가 P0, P20. 그러면 P0가 0에서 1로 올라갈 때 N은 변화가 없어. 얘도. 언제 변화가 있냐?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얘가 온됐다가 오프가 돼요. 올라갈 때 1일 때 변화가 없고 떨어질 때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양변한 출력이라고 그러고 얘는 음변한 출력이라고 그래요. 야, 이런 거를 왜 배울까? 이런 거를. 자, 이거를 왜 배우느냐? 자, 우리 자기유지 한번 했었죠. 자기유지 지금. 자, 자기유지에 가장 잘 짠 게 이게 잘 짠 거라고 했죠. 자, 이게 자기유지 잘한 거라고 했어요. 이게 자기유지인데 여기에다가 P자 써주는 거는 훨씬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보다 더 잘한 게 뭐냐? 요거야. P0, P1, 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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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 자,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보다 더 잘 짠 게 뭐냐? P0, M1, M1. 이렇게 짜는 게 훨씬 잘 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짜는 게. 그럼 요거 뭐야? 요게 펄스를 내서 요거를 여기다가 간접 지정하는 거죠.
간접 지정한 거야. 그럼 여기에 P가 필요 없겠죠, 이제. 여기서 P를 한번 썼기 때문에. 자, 요렇게 짠 게 이게 완벽한 자기유지제로야, 이게. 이게 훨씬 잘 짠 거다, 이게. 왜? 보조 릴레이를 2개씩이나 썼잖아요. 2개. 보조 릴레이를 많이 쓰는 게 훨씬 나중에 유용한 프로그램이야. 우리가 요것만 갖고 프로그램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의 일부잖아요. 일부. 그런데 프로그램을 좀 더 탄력성 있게 짜려면은 보조 접점을 많이 써야 돼. 보조 접점을. 보조 접점을 많이 써야지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보조 접점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가장 완벽한 자기유지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던 이 자기유지로 해서 또 수정해 볼게요. 자, 이거를 M안이라고 그러고 M안. 자, 여기다가 P0. 자, 출력의 P는 어디냐면 이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쯤에 있어요. 오른쪽에 Shift F5번 양변한 검출 코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클릭하시고 M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양변한 출력 코일, 여기 M안. 그 다음에 여기를 M으로 하는 거예요. M안으로. 그러면 이 펄스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기유지를 기동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M안을 가지고 출력을 제어해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온라인에 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쓰시고요. 네, 모니터 모드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P0가 여기 위에 있죠. 기동 조건이 여기 위에 있고 정지 조건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이제 P0를 한번 원시켜 볼까요? 자, 지금 펄스 튀는 게 안 보이죠? 우리 네, 펄스 튀는 건 안 보였지만 펄스가 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유지가 됐네요. 그죠? 네. 그러면 입력 조건을 꺼도 자기유지는 되는 거고, 정지하려면 정지 조건 들어오면 되겠죠? 네, 당연히 정지 조건. 자, 얘가 일이 되면 얘는 순간적으로 펄스가 탕 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펄스가 튀기 때문에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적으로 펄스가 튀는 요거는 우리 눈에 안 보여. 워낙에 빨라서. 자, 예. 펄스가 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튀어서 자기유지가 됩니다. 정지, 기동, 정지. 이게 가장 잘 짠 프로그램, 자기유지예요.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럼 여기를 N으로 바꿔볼까요? 이제 N으로 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N. 여기를 N으로 바꿔보겠습니다. N으로. 자, N도 여기에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Shift F6번입니다. 음변한 출력, 코일, 음변한 코일. 자, 여기 N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자, 또 한번 쓰기 하시고요. Yes. Yes. 모니터 시작. 자, 음변하니까 입력이 들어올 때 펄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입력이 떨어질 때 펄스가 튀는 거예요. 떨어질 때 펄스가 튀었네요. 그러니까 자기유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 정지. 자, 입력 조건이 온됐다가 오프될 때 여기 펄스가 튑니다. 튀어서 출력이 나옵니다. 정지.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우리 잠깐 쉬었나요? 안 쉬었나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10분만 쉬었다 할까요?